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 거부 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루탄 공장에 잇단 화재로 최루가스가 퍼지면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민원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쓰레기 소각장 증설 여부를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금 지출 내역도 확인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영이라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개막해 통영의 봄이 음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로 예정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등교 거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학교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며 등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부모님과 도시락을 먹으며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모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은 이 경상남도 도민이 다 조용하고 나라가 조용한데. 하동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또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 묵계초등학교도 다음 주부터 등교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다음 달부터 함양과 함안 등에서도 급식비 납부 거부와 집에서 점심 먹이기, 도시락 싸보내기 등 다양한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중단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대토론회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큰 실수를 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최루탄 제조업체에서 한 달 사이 잇따라 화재가 나 최루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최루가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공단에 위치한 공장, 최루탄을 제조해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는데 문제는 최루가스였습니다. 대기로 퍼지면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불찰이지만 냉식을 건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루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느꼈습니다. 화재는 지난 9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최루가스는 또 대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화재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라고 인근 공장 작업자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좀 드라이브 들어간데 당연하요. 눈이 철도 냄새 나는데 눈 따갑고 코가 내서 꼭 숨을 질질 흘리고 그러죠. 바람을 타고 500여 미터 떨어진 마을로까지 냄새가 퍼지기도 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 김해시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었고 또 하나들은 그게 방지 시설이나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위협사항이었기 때문에.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오늘 이 업체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해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증설 여부를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해시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00톤씩 김해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김해시가 주변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하고 지은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위탁 운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위탁 운영자에게 김해시는 20년이나 임대 계약을 맺어 관련 조례를 어겼고 임차 금액 10억 500만 원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 계약서에는 골프 연습장이 주민 지원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확인해보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면민들에 대한 이제 할인 이런 건 없고요. 예, 그거는 따로 없고 그 대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사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관련 조례 위반이지만 김해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각장 옆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은 예산이라든지 새로 신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예산이 작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변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 살겠나. 그리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가 이러면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두터. 게다가 소각장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6일째 파업 중이어서 김해시의 쓰레기 행정이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의 오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리산 자락에는 봄꽃이 꽃망울을 틔웠고 화개장터도 단장을 마치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즈넉한 사찰 곳곳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노랑과 분홍, 하얀색 꽃이 산사를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남도의 봄이 시작되는 곳 하동 쌍계사입니다. 매화가 활짝 피고 또 산수유가 활짝 피고 이런 또 동백이 활짝 피고 이렇게 멋들어진 꽃의 조화, 색깔의 조화. 하동 구석구석 봄이 찾아왔습니다. 농촌 들녘에는 새싹이 움트고 섬진강 물결이 굽이 도는 지리산에는 가지마다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봄 풍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카메라를 들고 하동을 누비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봄이 왔는데 하동 매화축제는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것도 괜찮아가지고 저희 여자친구하고 또 데리고 커플끼리 한번 왔거든요. 화개장터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점포 절반이 불에 탔지만 보건공사를 마쳐 다음 달 개장을 앞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꼭 목적에서 온 것이 아니고 딴 데 갔다가 정말에 들리다 가는 길이네. 참 좋네. 사람도 많고 손님도 많고 좋네.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오면서 남녘의 봄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개막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프린지 공연까지 더해져 통영의 봄이 음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항구 앞마당에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팸플룻의 청아한 선율이 봄바람과 함께 울려 퍼지고 무대에서 불과 4, 5m 떨어진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연주자의 작은 소리와 몸짓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친숙하게 아이들이 접할 수도 있고 나이대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들, 연인들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통영국제음악제가 개막했습니다. 실내 공연장을 벗어나 거리 곳곳에서 자유로운 연주를 펼치는 프린지 공연은 140여 개 팀이 참여해 더 풍성해졌습니다. 팸플룻, 오카리나, 밴드 공연, 합창 공연 등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외에도 많은 공연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곡가 윤희상 탁의 20주년을 맞는 해로 그의 음악적 여정을 돌아보는 취지의 여정이 주제가 됐습니다. 윤희상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예약 등 모두 19개 공식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주제인 그 보야지에 걸맞게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이렇게 곳곳을 여행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을 음악으로 물들일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음 달 5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존의 돼지 구제역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는 KBS 보도에 따라 신형 백신 보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존 국내 보급한 백신인 오마니사의 구제역 차단 효능이 떨어진다는 국제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를 통보받고 신형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당국은 이른바 물백신 판정이 나기 전부터 신형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종둔장을 우선으로 12,000마리 분량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신형 백신 보급을 마칠 때까지 구제역 차단 방역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청의 한 대안학교 교사가 8년 만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보경 교사는 지난 2008년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1, 2심 재판부는 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LG는 어제 울산에서 열린 모비스와의 4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체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67대 78로 패했습니다. LG는 지난 8일 6강 플레이오프부터 하루 걸러 10경기를 치른 데 따른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슌 난조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내일 오후 2시 잠실운동장에서 두산을 상대로 정규리그 개막전을 합니다. NC는 지난 시즌 12승 8패를 기록한 에이스 찰리 슈렉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NC의 마산야구장 홈 개막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반 넥센을 상대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이슬람권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업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남아와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할랄 인증기업 2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이 필요 병상 수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조사한 결과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 280개 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267개 병상에 그쳐 병상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